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검증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대단히 여러 가지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하는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아들인데 이 병역을 면제받았어요.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과거 얘기까지 줄줄이 해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반박 자료 중에 이낙연 후보자 이런 탄원서를 내가 2002년 5월 10일 당시에는 국회 16대 국회 의원으로서 국회 통회통위위원이었어요. 자, 그때 이런 거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와 제 자식의 희망이다라고 탄원서까지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가 지금 박소연 앵커도 약간 좀, 야, 저런 탄원서는 참 특이하다. 네, 아들의 그런 얘기를 심정은 했는데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거기로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귀하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열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군대 꼭 가고 싶습니다. 가치관은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뿐 아니라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어집니다.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라서 징병 전담 의사의 의학적 전문 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 오고 싶으시겠지만 오고 싶어서 이렇게 탄원서를 보내셨지만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라면서 마지막 결론이 저렇게 나옵니다.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가능하도록 판정해달라는 귀하 이낙연 당시 의원입니다. 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달라. 그러니까요. 지금 여자 앵커가 말씀하셨던 건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그러니까 국무총리 내정자가 그때 당시 국회의원 신분 아니었습니까? 네. 본인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저 부분이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군대를 안 가게 되면 그게 뭐 대선에서도 낙마를 하고요. 어떤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외아들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정치계에서는 거의 뭐 사장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민원서에 사본 보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낙연 그때 당시 의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저 탄원서에 그대로 드러난 걸 보면 이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군이 면제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통 정치인들 같은 경우 가능하면 좋은 곳으로 빼려고 하고 쉬운 곳으로 빼려고 하고 아니면 군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낙연 그때 당시 의원이 저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군대를 보내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정쟁으로 흘러서 네. 이낙연 총리의 인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탄원서가 또 화제가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2002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낙연 후보자, 총리 후보자는 어떤 신분이었나를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면서 얘기를 하자면요. 16대 의원, 사선 의원이었는데 저 때가 이제 16대 의원을 할 때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먼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을 2년 6개월간 했는데 아까 그 탄원서는 그걸 그만두기 직전에 보낸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7월부터 그 탄원서가 있고 난 뒤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저게 국방위원회 간사 시절에 또 오갔으면 또 상당히 문제가 될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좀 김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5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깨 탈골로 인해서 받은 걸로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거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5급 판정 받고 군 면제가 된 건 맞는데 그게 좀 정당했다 보는데 그 뒤에 병무총장한테 뭐 우리 아들 군대 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탄원서를 쓰는 것도 상당히 그것도 좀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보고 일반적으로 과연 어떤 부모가 탄원을 쓸 때 거기에 이런 식으로 병무청장이 답변을 해주느냐 또 탄원서 답변서를 지금 사실 이제까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공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설사 어떤 군 면제받는 데 있어서는 정당했다 하더라도 이낙연 내정자가 그전부터 그거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본인이 이게 정당하다는 것을 어떤 증거할 방법으로서 저런 걸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안 왔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답변서 자체는
아마 적어도 이낙연 당시에 의원이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저런 답변을 해주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이낙연 지명자께서는 저거를 이제 당시 병무청에 보낸 것뿐만 아니라 사본을 15년 넘게 보관을 하고 계셨네요. 그렇네요. 딱 예.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 15년 전에 보냈던 것을 네. 언젠가 하여튼 이 소명해야 될 기회가 오면 바로 이게 소명 자료로 내놓을 수 있도록 15년 이상을 보관하고 계셨던 게 좀 네. 특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낙연 내정자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후보자로 통일을 합니다. 예, 후보자를 잘 성품을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당에서 사무총장을 할 때 제가 곁에서 모셔봤는데 예. 그러세요? 야당 사무총장. 예, 예, 아주 꼼꼼하십니다. 뭐, 아니, 기자 때부터 예, 유명한 그리고 완벽주의자. 심지어 대변인 시절에는 본인이 쓰는 수첩의 그 당 대표의 말을 기자들이 볼까봐 일본어를 거울에 비친 반대편으로 글을 써서 기자들이 못 알아보게 할 정도로 숱한 노력 끝에 그러니까 그 히라카나를 예. 거울에 비친 대로 쓰면 전혀 못 예, 알아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본인만 알 수 있는 메모를 하는 걸 보면서 집요한 분이라 해서 아마 이것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공직을 하는 데 있거나 의원 생활하는 데서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 문제를 깨끗이 털고 가자라고 해서 아마 아들과 상의해서 군대에 가려고 탄원을 했고 그것이 안 되자 안 된 결과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신 그야말로 이낙연 후보자다운 그런 정리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병역 면제 논란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됐을 때 이런 완벽한 준비를 했고 그런 것들이 꼼꼼히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낙연 후보자에게도 이 조국 수석처럼 재산, 이게 어머니 쪽 얘기였는데 이낙연 후보자는 아버지 쪽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논란의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2000년 16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자, 2008년 3월에 상속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7년 동안이나 부친 재산을 상속을 했는데 이걸 누락을 한 거죠. 부친은 91년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았냐. 지금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그 상속 과정에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좀 명확한 해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상속하는 과정에 본인이 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미루고 있다가 안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절차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게 무슨 뭐 큰 그 상속 문제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저 한마디로만 이 의혹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탄생한 정부니까 네, 좀 더 명쾌하고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땅이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유명한 데입니다. 법성포 굴비 나는 동네거든요. 용덕리 207 몰랐어요? 네. 272대 7번지 논입니다. 옛날 기준으로 565평 정도. 사실 큰 재산은 아닙니다. 이 상속 관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그런데 이제 이낙연 후보자가 선친이 돌아가신 뒤에 어머님이 나눠주신 땅으로 상속 문제를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법조인들은요, 특히 어느 분이 사망했을 때는 잘못하면 그 사망한 분이 채무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빚이 상속되는 경우. 빚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채권이나 아니면 재산이 얼마 있는가 우리가 적극 재산을 하는데 그걸 확인하고 또 채무가 얼마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상속을 받았을 때 뭐 자기가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런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땅이 있으면 땅을 누가 나눠 가질 것인지 아니 특히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싸우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상속이 된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세무 문제를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상당히 의원도 했고 여러 가지 지식이 있을 텐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상속세를 납입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건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등기를 나중에 하게 되면 상속세는 당연히 물어야하고 또 거기다 가산세까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산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켜서 세금을 포탈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결국 나중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언젠가는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누락을 했느냐, 이제 그럴 가능성은
그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것은 화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국회 검증청문회 이틀 정도 합니다. 총리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야당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검증을 할 것이고 본인의 명쾌하고 투명한 해명. 청문회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데도 있어서 이게 논란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다. 자, 뭐 많은 또 검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파를 초월한 인사. 그야말로 뭐 그 비영남 총리로서 호남 총리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택한 것처럼 정파를 아예 넘어서는 인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했었는데 그래서 나온 두 가지 인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유승민 심상정 전 후보의 얘기인데 먼저 박영선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